글로벌 전략가들 시간입니다. 먼저 한국지수 관련된 소식 전해드릴게요. 코스피 야간 선물이 무려 3.78% 폭등했습니다. 어제 과도하게 빠진 국내 증시 오늘 어떻게 될까 궁금한데요. EWI, ETF와 코르는 좀 마이너스인데 야간 선물이 거의 폭등세이기 때문에 어제 코스피 5천을 내줬지만 오늘도 회복하고 또 어떤 것이 치고 올라올지 살펴봐야 되겠고요. 회복 이후의 분위기도 끝까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렉스파이낸셜 아시아 사업 오기석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기석입니다. 어제의 그 낙폭에 비해서는 미국 증시가 뭐 크게 오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안정을 찾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다행이었고요. 금과 은 원자재 시장 급락 뒤에 저점 반등. 그러니까 원자재 변동성 완화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좀 더 여진이 남아있어 분위기를 더 살펴봐야 될까요? 저는 어젯밤, 그러니까 오늘 밤, 오늘 저희가 겪었던 그것들 데이터를 기본으로 보면 그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우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이나 은이나 그 저점에서 급격하게 반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긴 했지만 그래도 추가 하락은 어느 정도 멈췄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밤사이에 나온 기사들을 조금 많이 찾아보면 특히 미국 쪽 기사들에서 금과 은이 이 정도 수준의 낙폭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보면 어느 정도 여진의 그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빅테크 이제 실적 발표들이 이제 계속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장이 좀 더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주 고용 데이터도 나오고 있고 페드에 관련한 여러 가지 신호들이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은 얘기로 다시 잠시 돌아오면 결국 사실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것들은 이제 좀 과열 이후에 과매도 그리고 단기적인 매수 기회가 나타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은의 경우는 최근에 얘기는 좀 달라지긴 했지만 금의 경우는 달러에 대한 이제 불신이 커질 때마다 여전히 이제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 혹은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기대감이 남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약세가 지속되는 순간이 온다라고 하면 금과 같은 자산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좀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번에 저희가 겪었던 것처럼 과열 양상이 너무 심하게 지속되는 구간에서는 일부 필요하다면은 선별적인 이제 이익 실현까지도 사전적으로 좀 나서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투자자들의 그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렇군요. 아니, 금이 그 달러 불신으로 더 관심이 금 쪽으로 더 커지고, 그리고 변동성이 이렇게 있을 때마다 매수가 물리고 또 수요가 계속 있는 편이기 때문에 금은 뭐 앞으로 반등폭이 더 있을 것이다라고 좀 예상해 주는 편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기금속 가격에 좀 궁금증을 좀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네, 빅테크 실적이 절반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총평도 함께 해주시고 그 장기 투자에 대한 의견 어떻게 가져가시는지요? 네, 사실 빅테크 이번 실적 발표 시즌에서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 AI 관련한 설비 투자가 지속될 것인가, 뭐 AI 캐펙스가 계속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인데, 뭐 현재까지는 캐펙스는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성장률이라든지 아니면 그 기대하는 마진율에 대한 좀 그런 둔화들은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 좀 우려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알파벳이나 아마존 같은 그런 실적 발표들이 좀 남아 있긴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AI 관련한 소프트웨어 그룹보다는 AI 관련한 하드웨어 쪽에 조금 더 우선순위가 투자자들이 놓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AI는 구조적인 성장이 이제 지속되는 그런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오긴 했고, 특히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지금 한 시점에서 모든 걸 다 투자한다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내가 여유 자금이 앞으로 1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분기 단위로 뭐 나눠서 한다든지 아니면 매월 단위로 나눠서 투자하는 그런 분할 매수 좀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시장에서 나오는 가장 큰 우려 중에 하나는 이제 오픈 AI 관련한 이제 그런 우려들인데, 오라클 같은 경우도 여기 지금 묶여 있기도 하고 소프트뱅크 역시도 지금 이제 오픈 AI 관련한 악재에 지금 같이 묶여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될지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사실 가장 큰 이제 시장의 그 압박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불안감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에서 AI 관련 기업 투자할 때 이익 성장치라든지 아니면 주가 성장치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좀 현실화 과정이 올 전반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면서 앞으로 나올 이제 실적들 역시도 이제 잘 지켜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엔비디아가 뭐 치고 올라올 만한 그런 소식이 없었던 편이었는데, 엔비디아 중심의 메가캡 옵션 베팅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보면서 이게 매수 신호로 봐야 되는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그 미국에서 옵션 시장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엔비디아 포함한 M7,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는 거래가 불가능하지만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ETF까지도 지금 옵션 시장이 좀 열리고 있는데, 미국의 옵션 시장 같은 경우는 보통 금요일 만기 하루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월요일, 수요일까지 만기가 추가가 되면서 만기 직전에 보통 옵션은 거래가 가장 활발해요. 그런 거를 감안을 했을 때 지금 미국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 혹은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옵션 시장을 훨씬 더 성숙화시키려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옵션 시장이 이제 뭐 활성화된다라고 해서 주가가 항상 더 많이 올라간다라고 이제 보장은 할 수 없지만, 투자자들이 더 다양한 방법으로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늘어났다라는 점에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옵션 시장이 활발해진다라고 해서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투자의 활발도, 좀 그런 점에서는 좀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오늘 그 팔란티어 실적 나오고 나서 우리가 또 한시름 놨습니다. 지금 주가 두 자릿수의 그 폭등세 시간 외에서 보이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그 매출과 그리고 모두 그 예상했던 대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매출 주당 순이익 그리고 매출 가이던스까지 예상치를 좀 상회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프트웨어, 오라클, 뭐 세일즈포스 등등의 그 약세가 좀 두드러졌었는데, 이번에 팔란티어 실적으로 소프트웨어 회생이 좀 가능할지 궁금하고요. 아니면 또 이제 구조적으로 소프트웨어는 좀 당분간은 보지 말아야 될지, 아마 팔란티어의 실적으로 좀 분위기가 달라질까요? 저는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소프트웨어 부문 같은 경우는 그 오라클이라든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가 보여줬던 것처럼 사실 수익성 혹은 수익 실현에 대한 지속성 같은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팔란티어의 경우는 실적 발표 전에는 투자자들이 좀 불안했었죠. 왜냐하면 정부 계약의 규모가 굉장히 큰데 이게 지속 가능할 것인가, 아니면 팔란티어의 경쟁자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마진이라든지 매출 수준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어느 정도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 해결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요거는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 전체적인 회생이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팔란티어가 주도권을 가져간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우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소프트웨어 전반적인 이제 그 반등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사실 뭐 게임 업계 쪽에서도 AI 생성 모델들을 많이 사용한다 라는 것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AI가 사실 기대치보다 너무 빨리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그룹 시장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뭐라 그럴까요, 독점적인 그런 서비스 제공에 대한 노하우 같은 것들이 이제는 AI한테 뺏겨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우려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소프트웨어 안에서도 조금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전반적으로 나아진다라기보다 팔란티어가 좀 주도권을 더 가지고 간다라는 점에서 보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1월 말에 지금 미국 증시 좀 조정, 그리고 신흥국 다 같이 조정을 보였는데, 이제 기회는 어느 쪽이 더 큰가요? 포트폴리오 전략 세워주시죠. 네, 저는 미국 시장이 여전히 이머징 마켓 시장의 방향성을 주도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미국이 다행히 어젯밤에 반등을 조금 하면서 이제 안정성을 좀 되찾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이머징 마켓, 한국 시장을 포함한 시장의 상승이 기대가 되고, 반대의 경우, 예를 들어서 미국장이 여기서 여전히 추가적으로 더 발생을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이머징 마켓이 홀로 상승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미국보다 더 많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미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기업 실적 발표가 그런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중요한 이제 이정표들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여전히 미국 시장 그리고 그 전반적인 주식 시장에 대한 투자는 유효하다라고 생각해서 투자자분들께서 너무 공포감에 많이 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공포감보다는 조금 더 포트폴리오 전략 오기석 대표님의 의견을 함께 좀 따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기석 대표님과 함께 했고요. 저희도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